뉴스는 라이프트리 CBD 오일이 함께합니다. LA 다저스가 지난 11월 LA 다운타운에서 열렸던 2024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축하는 퍼레이드의 공공안전 서비스를 제공한 LAPD와 LAFD 경찰과 소방 측에 총 $200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LA 다저스는 경찰 측엔 $170만 이상을 지불하고 소방엔 $30만 지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퍼레이드 등 특별한 행사의 경우 시정부의 공공안전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변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저스 구단은 조만간 비용 변제를 최종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커피 체인 스타벅스 노조가 오늘부터 5일간 파업에 돌입합니다. LA와 시카고, 시애틀 지역의 매장이 파업에 들어가며 다음 주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부터 미국 내 535개 회사 소유 매장에서 근로자를 조직한 노조인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스타벅스가 올해 노사 협정에 도달하기로 한 2월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또한 근로자들이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 제기한 수백 건의 불공정 노동관행 혐의를 포함하여 회사가 미해결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미국의 약 1만 개의 회사 소유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지지한 임시 예산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점인 21일 0시까지 두 당이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가 불가피합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미국 구호법이란 이름의 임시 예산안을 전체 435석 중 찬성 174표, 반대 235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법안을 상정한 공화당에서도 38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원 약 9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 강매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에 풍부한 석유와 가스 수출을 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의 유럽연합이 미국산 석유와 가스 구매를 확대하지 않으면 유럽산 수입품에 대폭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전년 대비 20% 정도 줄기는 했지만 약 7,7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500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도 트럼프 당선인의 석유가스 구매 압박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미국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틱톡의 주장에 대해 다음 달 10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틱톡 퇴출 법안인 강제 매각법에 대해 틱톡이 구한 긴급 가처분 결정은 유보한 채 일단 틱톡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강제 매각법은 틱톡 운영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사업권을 타사에 매각하지 않으면 퇴출당하도록 하는 법으로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틱톡 대변인은 법원이 틱톡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단해 자사의 플랫폼에 있는 1억 7천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계속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대통령 첫 임기 동안은 금지령을 지지했으면서 이번에는 금지령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틱톡 측은 대법원이 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주고 트럼프가 대통령 직무를 시작하면 구제책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주가 넘도록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평가와 함께 하려는 변호사가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거라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통보 이후 열흘이 됐지만 변호인단에 실제로 누군가 합류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대범죄인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대통령을 향한 부정적 여론도 높아 대형 로펌과 변호사들이 나서기 꺼린다는 겁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의도적 지연을 한다면 체포나 구속 등 강제 수사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 4명이서 국회의원 1명을 끌어내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2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하자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느냐며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된 계엄군 핵심 지휘부들의 일관된 증언이 속속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늘부터 기온 떨어지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6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1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71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